반갑습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혹시나 이거 시청하시는 대표님이나 인사 담당자님께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원자가 나 세후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까, 어떤 것들을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속았다 뭐 이런 억울한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첫 번째 섹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여에 대한 착시가 없는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근로자로서, 저도 뭐 근로자의 경험이 꽤 있습니다만,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거는요, 어떠한 나의 시간을 쓰는 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자면 나의 기여에 따른 성과 보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정도를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착각을 하고 그런 거를 요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큰 주제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메타인지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의 역량을 메타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또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 현실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그 역량의 괴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착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어떤 대표자나 어떤 조직, 소규모 조직일수록 어떤 관계성을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자기의 실력 부족과 성과 부족을 만회하려고 이런 형태의 자기 착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런 급여를 드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성과 정량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KPI를 제시하고 성과를 제시했을 때보다 자율적으로 두면 일을 알아서 잘한다 라고 하는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알아서 다 해준다 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자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책임이 항상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이 잘하면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데 어떻게 자기 책임을 소위 말해서 뭉개면서 조직 내에서 급여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정량화가 뭐 사실은 좀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것만을 위한 조직들의 또 문제들도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혁신적으로 한답시고, 자, 우리는 회의 같은 거, 회의를 위한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즉각적으로 말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프로와 프로가 만났을 때, 몰입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최소한의 성과 창출 목표라든지 어떠한 일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없을 때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걸 왜 몰라주십니까? 라고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떤 성과를 냈죠? 이번 주에 어떤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정도는 조직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안 되잖아요. 근로자가 어떻게 대표자의 마음을 말이 안 나. 근로자가 어떻게 대표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위선이죠. 어떻게 근로자는 뭐 책임을 지겠습니까? 급여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회사에 돈 벌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도 근로자를 해봤지만 그런 게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있는 분들, 또 소위 말해서 진짜 프로로 일 잘하는 분들, 근로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사업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친하답시고 와가지고 대표님이랑 저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보기 위해서도 정량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감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감정의 대립에서 더 큰 상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라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운해하면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처음에는 온보딩을 한다고, 모범을 보인다고 이런 일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상적인 경우에는 리더가 이런 거를 공유해줬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가 한번 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실 리더가 그렇게 줄 때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KPI 체크가 안 되고 이 구조적으로 뭔가 몰입이 안 된 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 해주네? 이런 거는 앞으로도 맡기면 되겠네? 나는 LLM 도구를 써가지고 대충 하는 척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장과 명확하게 일을 지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잘해주면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솔선수범을 해서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응용을 하고 내가 마치 했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정말 좋은데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앞서서 최소한의 KPI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지고 나는 리더로서 뭔가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나는 1인 기업할 때처럼 이렇게 계속 일이 많아지는 것 같지라고 느낄 때 갑자기 이제 대표가 자, 우리 이제 KPI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라고 하면 또 서운하다고 할 겁니다.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닌데 서운하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유형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장이 안 될까? 우리 대표자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에서 책임자로 있는 사람들은 나의 성장 과정을 반추해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쯤이면 이 정도를 알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올라오는 거야?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까봐 이런 말씀도 함께 섹션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장 중입니다가 그냥 자기 서사이고 자기 변명이고 그냥 자기의 하나의 이런 생활 패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좀 마음 아프긴 말이기도 한데요. 성장을 하면 어디부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 섹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량화가 돼야 되는데 정량화가 되지 않으면요. 나는 이런 거 충분한 경험이 있고요. 나는 이걸 이끌어봤고요. 나는 이렇게 성장 중이고요.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 조직의 철학과 미션이 나와 맞고요. 그래서 나는 성장 자, 그래서 만약에 기획자다. 그럼 예시를 기획으로 드는 겁니다. LLM 사용자가 그냥 이게 사실은 LLM도요. 이 머리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학문하시는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아시겠지만 기고라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판을 짜지 않은 내용이 인풋이 들어가고 그냥 이것만 해줘.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LLM을 활용하는 사람은 좀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기획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기획자입니까? 사용자지. 그러면 자기 자리를 월 사용료로 대체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너무 웃긴데 이 과정을 정말 밟아오고 정말 성장을 한 사람 눈에는 그 짧은 머리로 속인다는 것 자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 지켜볼 수가 있잖아. 언젠가는 각성해서 언젠가는 조금 깨닫겠지. 언젠가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성장을 시켜주는 데는 학교 아니에요? 이미 성장을 해서 와야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꾸 성장을 해. 그거는 집에 가서 번외로 성장을 하고 성장한 사람이 와서 성과를 내야 되는 데가 회사 아니에요? 언제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언제까지 물론 성장을 하시는 분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성장을 하고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상황도 있죠. 그걸 견뎌내고 성장을 하는 거를 뭐라 하지는 않는 겁니다. 말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이럴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채용을 해야 되는 소규모 조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인사 담당자 소규모 조직에서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써봤습니다. 이 맥락을 관통하는 것은 구조화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얘기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표자와 알고 있다 아니면 인사 담당자와 친하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 영역을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구조화된 말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명령만 한다거나 그러지는 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직의 언어로 들어오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아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얘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처음 대표자가 되면 진짜 아픈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끌고 오냐면 아이고 아프시네요. 그럼 조금 쉬시다가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는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구조로 데리고 오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이러는 순간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게 구조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섣부른 감정적인 도박이라든지 기만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나서 정말 혹은 그녀가 원하는 비용이 적합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그 사람 돈 주다가 성과를 못 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어떤 성과로 바꿔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원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미리 수용하게 되면 퍼포먼스 검증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권을 확보했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소위 말해서 뭉개려고 하고 조직에서는 월급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최소한의 이런 검증 절차는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아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대표가 되거나 나는 정말 좋은 대표이고 싶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런 감정에 휘말릴 수 있는 또 입장을 바꿔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대표님이나 그런 책임자님에게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보시다가 알림도 받고 싶고 그냥 나의 목록에 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업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자님들을 늘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